한 권으로 읽는 비즈니스 명저 100, 그래서 공동 저자 이렇게 해서 참여 이렇게 하셨는데, 물론 그 전에 이제 마케팅 관련된 다수의 책들을 내셨지만 이 부분과 관련돼서 오늘 말씀 나눌 텐데, 먼저 우리 인사 한번 해주시고 네, 소개 한번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저 밸류바인의 대표로 있는 구자룡입니다. 이렇게 그 경영학 중에서도 이제 마케팅을 전공을 했고, 이제 주로 이제 브랜드 경영, 혹은 이제 브랜드 전략, 마케팅 전략, 또 이런 이제 전략 수립을 위해서 필요한 이제 리서치, 또 데이터 분석, 이런 쪽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이제 비즈니스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전략 부분에서 여러 이제 책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이 린 스타트업이라는 부분을 많이 강조를 했었습니다. 왜 이 책이 중요하냐 하면은, 이 책이 2011년도에 이제 나왔는데, 기존에 우리 뭐 글로벌 대기업들의 어떤 사례에 대해서는 많이 익숙해져 있기도 하고, 그런 거를 학습해야 우리한테 적용해도 좀 자부심이 생기죠. 그러니까 그 안에는 스스로 우리가 열등의식이 많이 있어서, 벤치마킹을 해도 더 우수한 기업, 뭐 더 앞선 기업만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제 2010년대 들어오면서 이 글로벌 대기업들이 진짜 조그마한 스타트업을 벤치마킹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한 내용을 정리한 그 중심에 있는 분이 이 에릭 리스라고 하는 분이고, 이분이 이제 린 스타트업을 주장을 했고, 그것을 책으로 엮어놓은 게 이 린 스타트업이에요. 그래서 그 전략이라는 부분이 기업의 규모가 크면은 큰 나름대로의 어떤 전략 이슈가 있을 거고, 스타트업이든 소규모 기업이든 또 그 기업 나름의 이제 필요로 하는 전략 이슈가 있을 텐데, 이제 이 책에서 뭐 다른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고객을 보는 관점이에요. 음. 그동안 우리는 이 고객을 개발해야 되는데, 고객을 개발하지 않고 제품을 먼저 개발했다는 거죠. 음. 개발한 이 제품을 시장에 내가 팔겠다라는 게 뭐 거의 한 마케팅이 한 100년 역사, 그렇죠. 좀 짧게 해도 한 30년, 음. 우리가 이제 이 매스 마켓에서 타겟 마켓, 원투원 마켓 이렇게 내려오는 그 전형적인 STP적인 관점에 접근해서 보면은 기본적인 패턴이 제품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다음 고객한테 팔겠다라는 거였는데, 이제 린 스타트업에서는 우선 제품을 먼저 개발하는 게 아니라 고객을 먼저 개발하겠다라는 게 먼저예요. 그럼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기존의 기업들은 그 기업도 스타트업일 때는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만들었을 거예요. 네. 근데 기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이 비즈니스의 어떤 패턴이 이 어떤 뭐 고정화된다 그럴까요? 네. 이제 이 루틴한 업무로 바뀌어지면서 어쩔 수 없이 데스크에서 마케터의 기획력에 의해서, 그래서 고객을 만나러 가야 될 마케터가 데스크에서만 서류상으로만 지금 결과물 기획을 하는 이런 문화들이 많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고객 개발을 좀 도외시했던 그런 부분을 역으로 이제 린 스타트업에서는 강조한 거라 보여져요. 네. 네. 그래서 이 린이라고 하는 자체가 이제 도요타 생산 방식을 이제 차용한 이제 개념이기 때문에 대단히 효율적인 접근입니다. 음.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이린 스타트업 방법론을 적용한 이제 대기업이 GE 같은 데고, 네. 국내 기업은 삼성전자, 뭐 아마레퍼시픽 다 그 포스코 같은 데도 린 스타트업 방법론을 도입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일부 기업의 강의를 가서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믿어요. 아. 우리는 이 조그마한 기업, 스타트업 아니다. 우리 매출이 조 단위가 넘어가는 음. 기업인데 무슨 스타트업, 이제 매출도 없는 기업, 흉내 내야 되느냐. 음.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 최대 최고의 역사를 갖고 있는 이 GE에서도, GE의 사장단들도 이 32살 정도 되는 에릭 리스라는 아무런 지명도가 없는 이런 사람을 초청 강연을 하고 그 방법을 배우는 이런 열린 사고를 갖고 있는 반면에, 이제 우리의 많은 기업들은 좀 다친 사고, 음. 그런 걸 좀 깨뜨리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사실 이 리스타트업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차원으로 이제 이게 전략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뭐 규모의 경제에 의해서 일종의 제품, 뭐 우리 펠리 코틀러 관련돼서도 뭐 네, 제품을 만들면 무조건 팔리던 세상이 있었는데 네, 네, 지금은 네, 그 포커싱을 제품이 아니라 고객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 애자일 방식과도 네, 비슷합니다. 네, 네, 예, 네, 예. 그렇죠. 린스타 어, 말씀하셨지만 린 스타트업의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고객 개발과 애자일 방식이에요. 그렇죠. 예, 예.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이제 그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MVP라는 용어를 써요. 네네. 그러니까 최소 기능 제품을 먼저 만들겠다. 근데 우리는 기존에 이제 마케팅이 그 아주 체계화되어 있는 기업일수록 완성품이 완벽해야만 시장에 내보내는 이제 그렇죠. 이런 전략을 쓰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건 맞는 말씀이에요. 음, 이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과 괴리되는 이제 네, 그런 이제 제품을 내놓는 거 아닌가. 근데 이제 여기 린 스타트업에서는 완성된 게 아니라 완성해 가는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음, 우리 스마트폰 생각해 보시면은 처음 스마트폰 나왔을 때 얼마나 부족한 게 많았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근데 지금과 같은 아주 이 완벽한 이 제품을 기다리겠으면은 지금 한 10년을 기다렸어야 되잖아요. 지금 제품을 내놔야 되겠죠. 네, 우리 네. 자동차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애자일 방식들에게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고 MVP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모든 기업에서 스타트업이든 또 기존 기업이든 이제 이런 고민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핵심을 그냥 아주 딱딱 포인트만 잡아서 관점에 대한 어떤 그 마케팅을 잘 모르는 사람도 음, 음. 이렇게 딱 박사님 말씀 딱 들으니까 이 책을 한 권 뭐 본 것처럼 이렇게 정도네요. 당신은 전략가입니까? 이거 네, 저는 이 책 제목은 사실은 저도 처음 네, 들어봤어요. 린스타트업은 네, 네, 뭐 듣기도 하고 좀 이렇게 그렇죠. 와와 예, 예, 접근하는데 예, 이 예. 부분 한번 좀 소개해 네, 주세요. 네. 이게 이제 그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교수로 있는 그 신시아 몽고메리라는 분이 어, 이제 쓴 책인데요. 이분이 그 강연, 그러니까 이제 그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경영자 대상의 강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네, 이제 이게 이제 우리 식으로 하면 한 학기 쭉 수업을 하는 겁니다. 그럼 네, 이제 그 부분에 수강생으로 들어온 CEO들에게 이제 숙제를 과제를 주는 거죠. 음, 과제의 내용은 자기 회사의 전략을 세워봐라. 음, 그리고 이걸 이제 마칠 때쯤 되면은 그 과제를 정리한 거를 이제 그동안 CEO들은 자기가 이제 보고를 받기만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스스로 이제 보고를 해야 되는 거죠. 어, 동료 수강생들, 또 동료 학생들이 있는. 네, 근데 그분들이 다 CEO들이잖아요. 아,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이 전략이라는 개념이 소개가 돼요. 이제 그래서 어떤 그 한 학기 수업하는 내용을 그 책으로 단행본으로 만들어서 음, 이분들이 그러냐 세계 0.1%에게만 허락된 특권을 이제 모든 사람이 그 특권을 누리게 해주는 거죠. 이 책을 통해서. 어, 컨셉이 참 좋죠. 네, 그래서 뭐 이런 책은 사실 여러 개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다룬 내용 중에 제로 투번 같은 경우도 이 피터 틸이 대학에서 이제 강의할 때 그 제자 중에 한 분이 그거를 이제 필기했던 거를 책으로 다시 이제 낸 뭐 그런 거거든요. 어, 이건 이제 저자가 직접 자기가 이제 강의한 내용을 강의 원고를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했는데 이제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제 전략이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전략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스스로 돌이켜 보면은 이 전략가가 아니고 에, 뭐라 해야 될까요? 관리자 같은 아, 상으로 이제 빠지는 거죠. 음, CEO가 해야 되는 것은 관리가 아니라 이제 음, 전략이라는 게 의사 선택, 의사 결정이잖아요. 네, 이런 것을 해야 된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 회사의 전략을 이제 세워봄으로써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의 의미가 이제 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음. 그러면 how to로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전략가가 될 수 있는가 이 부분들에 대한 뭐 음. 어떤 뭐 언지를 좀 주신다면 어떤 글쎄, 뭐, 이제 이 책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전략과 전략가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건 전략이에요. 네, 이제 경영 전략, 마케팅 전략, 또 그다음 뭐 차별화 전략, 뭐 집중화 전략 이런 전략인데 여기에 이제 제목이 전략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 전략가는 결국 리더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리더로서의 갖춰야 될 그런 이제 전략을 보는 시각과 이제 리더로서의 어떤 의사결정 능력, 판단 능력 이런 부분이 중요하게 여기서는 언급을 음.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럼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리더로서의 소양, 그렇죠. 리더의 예, 자세. 네. 그래서 그 전략을 이제 그 뭐 좀 오해의 어떤 그 부분이 있다면은 경영자, 그 CEO의 대부분이 그 전략가로 이렇게 그 임용된 게 아니라 대부분은 관리를 잘하면서 어떤 성과를 많이 이제 내면서 어쨌든 이런저런 류의 이제 그 전문 영역을 밟았겠죠. 뭐 재무 쪽에서 올라올 수도 있고 생산 쪽에서도 있고 HR 쪽에도 있고 뭐 마케팅 쪽에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어떤 자기 어떤 전문성을 갖고 CEO가 됐는데 그러니까 CEO는 그 예를 들면 재무 쪽 출신을 해서 재무만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전체를 다 봐야 되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전략이 세워서 왔을 때에 그걸 전략가 차원에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런 부분의 어떤 접근도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이제 이 책에서 강조를 그래서 그 한 학기 동안 스스로 전략도 세워보고 또 동료들로부터 평가도 받아보고 또 뒷방, 이런 의사결정했을 받아보고. 때에 그죠 어떤 이제 또 결과가 나오는지 본인이 음, CEO니까 저희가 또 실행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음, 그랬을 때 어떤 이제 반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리더십을 함께 음, 전략을 베이스로 해서는 이제 그런 부분의 어떤 그 책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CEO만 이걸 읽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고 봐요. 아, 이제 비즈니스맨이라고 하면은 음, 언젠가는 본인이 이제 CEO가 된다고 생각하고 네. 미리미리 이제 전략가로서의 어떤 이 소양을 갖춰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전략과 이제 전략가에 대한 이제 관점을 좀 가질 수 있는 이제 그런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전략의 어떤 그 스킬이라 할까요? 네. 그런 부분은 오히려 그 제가 여기에 함께 읽으면 좋은 책으로 소개한 것 중에 1등의 전략이라는 네. 그 일본 사람이에요. 히라이 다카시라고 하는 분이 1등의 전략, 뭐 1등의 네. 통찰 이런 이제 책을 쓰신 분인데 음. 오히려 이런 책이 조금 더 그 전략 자체에 이제 관점이 있는 그런 책이라고 보여집니다. 전략 관련된 뭐 또 스킬이나 네, 네, 관련된 노하우 뭐 이런 네, 것들이겠죠. 예, 그러면 예, 예. 당신은 전략가입니까? 라는 부분들은 어떤 리더십의 스스로의 성찰, 네. 리더로서의 자세와 태도, 뭐 이런 부분 예, 예. 얘기. 그거를 이제 경영 전략적 음, 관점에서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그래서 보통 우리 리더십이라면 이제 HR 부분 쪽에서 이제 음, 리더십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뭐 그건 그 나름의 의미가 있을 거고요. 뭐 그쪽에 예를 들면 뭐 상담을 한다든지 협상을 한다든지 또 뭐 갈등을 조정한다든지 리더십이 아주 중요한 이제 이런 부분이 있겠죠. 이제 지금 이 책은 이제 경영 전략 음, 쪽에서 이제 어떤 그 리더십을 내야 될 것인가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적 자본론 음. 관련돼서는 어떻게 우리 그쵸. 이 지적 자본론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걸 전략이라고 해야 될지 조금 고민이 될 수도 있는 책이에요. 이제 부제가 모든 사람이 디자이너가 되는 미래라고 우리 잘 아시는 이 쯔타야 네. 서점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제 일본에 이 쯔타야 서점을 이제 창업을 해서 지금까지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이 마스다 무네야키라는 이제 분이 지적 자본론이라는 이제 이 책인데 그러니까 이게 오해가 조금 있을 수는 있어요. 이 지적 자본론이라는 개념의 90년대 초반 한 95년도 플러스 마이너스 이때쯤 됩니다. 이때 한때 엄청나게 경영 혁신 전략으로 유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뭐 널리지 캐피탈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했던 거와 지금 이 문해학계가 이야기하는 지적 나본은 이제 그거하고는 좀 개념이 좀 다르다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들어요. 음, 뭐 큰 이야기로는 뭐 비슷할 수는 있습니다. 결국 이 기업에 있는 이제 사람이 직장인이 혹은 이제 특히 여기는 기획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모든 사람이 디자이너가 되는 미래. 이 디자이너는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이제 그래픽 하는 디자이너가 아니고 네. 기획자를 이야기를 해요. 네, 네. 플래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플래너. 이, 예. 그래서 이 기획자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기획자가 그 지적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럼 결국은 뭐 우리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모든 이 기획 역량인 거죠.
이 쯔떠야 서점도 결국은 기획력의 결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 책에서도 다루는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다케오시의 뭐 도서관, 뭐 인구 몇만 명밖에 안 되는 여기에 거기에 뭐 엄청나게 많은 이 관람객이 타지에서 온다. 이거는 뭐의 이제 그 결과물이냐 하면은 기획력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분의 책이 이거 외에도 그 뒤에 이제 뭐 라이프스타일 관련되는 것도 있고 여러 권의 이제 책이 나오면서 한때 이 문해학기 신도름이 있었고, 그 이분이 만든 이 컨셉과 아이디어는 지금 국내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우리 이제 별마당, 예, 별마당 도서관 있죠. 네. 여기 코엑스 있는데, 네. 예, 예, 예. 이제 그런 경우가 대표적인, 자, 이와 같은, 결국 뭐냐면은 이게 라이프스타일 스토어이거든요. 네. 근데 서점에는 책을 사러 간다, 이게 우리 기본 컨셉이죠. 네. 책을 팔아서 이익을 내야 된다. 근데 이분이 생각하는 거는 서점은 책을 파는 곳 물론 맞죠. 근데 그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하나의 수단으로, 매개체로 해서 여기 와서 자기의 라이프스타일을 이제 소비한다.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우리가 교보문고 같은 이런 서점에 가서 일본과 관련되는 만약에 뭔가 뭐 고민한다 그러면은 우리 같은 경영 쪽을 보면은 일본의 그 뭐 여러 가지 그 이제 경영의 신이라는 이런 사람들이 쓴 책, 문화를 알고 싶다면은 역사나 문화권에 가서 뭐 국화와칼 같은 이런 책을 끄집어 든다든지, 네. 뭐 예술 쪽을 알고 싶다면 예술 코너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하나의 테마 주제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생겼다면은 아마도 교보문고 전 매장을 이리저리 다 돌아다녀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쯔다야 서점에서는 일본이라는 코너에 가면은 모든 영역의 책이 거기에 일본 주제로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일본에 관심이 있다, 역사를 먼저 볼 수도 있고요, 여행 책도 먼저 볼 수도 있고, 뭐 거기 문화에 대한 책도 볼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이제 이런 주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최초로 스타벅스 같은 이제 이 커피 브랜드가 여기 입점을 하게 되고, 뭐 제가 본 거는 몽블랑 같은 이런 그 오피스용 제품들도 여기에 들어와 있고, 뭐 이 비즈니스 케이스 이런 이제 가죽 제품들도 들어와 있는 것도 봤었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로 라이프스타일과 관련되는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이제 매장 구성을 하는, 이게 전형적인 기획의 결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개념을 비즈니스에 적용해서 어쨌든 성공을 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 그리고 뭐 국내외를 막론하고 많은 이제 벤치마킹 사례들이 이미 시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이분이 어떤 생각으로 이런 고민을 했는지를 찾아 들어가 보는 것은 아마 의미 있는 탐험이 아닐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 책도 뭐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했던 책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좀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어떤 컨셉을 해서 네. 하나의 키워드를 기획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딱 그 책 제목으로 일반인들이 받아들일 때는 어떤 지식에 대한 어떤 네. 독서 관련된 부분이나 이렇게 생각이 맞아요. 여지가 굉장히 큰데, 네. 실은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네. 그렇구나, 관련돼서 다양한 어떤 그 융합, 연결, 뭐 이런 컨셉의 기획을 하나로 이렇게 풀어놓은 봄이라고 그렇죠. 보면 되겠네요. 네. 이게 사실 제목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이 책 제목 먹고 서점에 가서 딱 고르면은 전혀 관계가 없는 책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네, 네. 특히 이제 비즈니스맨들, 지적자분, 뭐 HR적인 사람은 지적이라면 관심이 있으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 그게 실제는 아니고. 심지어 저는 막스 자본론까지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게 마케팅과 소비자 행동, 뭐 심리학 이런 쪽에서 이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연구는 이미 90년대 거의 연구가 끝난 이제 키워드예요, 실은. 그래서 라이프스타일이 그러니까 하나의 학술적으로 연구의 테마로서는 더 이상 시장에 관심을 못 받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2010년대 기준으로 한번 보시면은. 그래서 아마 이분이 처음에 라이프스타일 이런 걸 들고 제목을 정했으면은 뜬금없는 이야기가 됐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주장하는 내용들의 맥락으로 들어가 보면은 전체로 라이프스타일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이제 이러한 논의들이 있은 이후에 지금은 다시 라이프스타일이라는 키워드가
우리 사회에 아주 많이 네. 서점에 가면 라이프스타일을 책 제목으로 이제 갖고 있는 그런 책도 의외로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라이프스타일의 키워드 자체가 좀 부활이 되고 지금 보면은 다 이제 라이프스타일이라는 단어가 아주 쉽게 쓰여지고 있는 예, 그걸 다시 살려낸 이제 그런 분이 아닌가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뭐 우리 예를 들어서 월마트나 뭐 까르푸인가요? 거기도 그렇고 이렇게 철수하게 된 게 우리나라의 라이프 스타일. 주말마다 가족들끼리 음식도 같이 먹고 아이들도 네네. 뛰어놀아야 되는데 이마트 홈플러스는 그런 시설이 있지만 걔네는 그런 그렇죠. 개념이 없어서 맞아요. 네. 철수하게 된 그래서 아주 네. 좋은 인사이트가 되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예, 되게 재밌네요. 이렇게 박사님하고 말씀 듣다 보니까 이게 어떤 지적인 부분과 우리 삶의 이 부분은 막 연동이 되면서 사례가 네. 나오니까 너무 재밌네요. 그다음 이제 축적의 길 한번 또 말씀해 주실까요? 이제 이 책은 이 책 이전에 네. 축적의 시간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네. 기본 개념은 이 축적의 시간이라는 부분에서도 이제 다뤄졌는데, 이제 축적의 시간은 이제 이른 제자가 아니라 공동 제자예요. 서울대 공대 교수 여러분이 진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챕터를 이제 나누어서 썼기 때문에 그 의미는 이제 이 축적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한 이제 그 부분 충분히 전달된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나온 책이 이제 축적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이정동 교수 단독 제자예요. 좀 더 체계적으로 전체적으로 내용 설명이 잘 돼 있는 것 같아서 오히려 축적의 시간 이제 이 책보다는 저는 이제 축적의 길 이 책이 훨씬 더 전체 설명력이 높은 것 같아서 이제 이 책을 이제 선택을 했었고요. 네. 이 책에서 중요하게 이제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개념 설계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물론 우리 이분 이제 산업공학 쪽이라든 이런 쪽에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뭐 이런 게 좀 익숙할지 모르지만 우리 사회과학 쪽에 있는 분들이 생각할 때는 일단 개념 설계라는 자체도 사실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개념이에요. 이제 컨셉 디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용을 읽어보면은 아주 명확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한국의 건설 능력은 세계 최고인데 건축 설계 능력은 없지 않느냐 이런 거예요. 아, 건설은 그러니까 노하우가 쌓이면 되는데 이 건축 설계는 어마어마한 그 개념 설계의 맥락이 들어가야 가능하다. 그래서 뭐 세계 최장의 다리를 놓는데 혹은 뭐 우리 국내 예를 들면 영종대 여기 이제 사례로 영종대교 이게 나와요. 그 영종대교를 국내 기업이 건설했지만 실은 설계는 일본 사람들이 한 거거든요. 아, 우리는 그 설계 능력이 근데 이거 하루아침에 안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아, 그래서 이 개념 설계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게 연결하면 축적에 시간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축적하는 시간이 들어가야 된다. 근데 이제 우리 이거를 뭐 저는 이렇게 이제 비유를 들고 싶은데요. 우리가 이제 문턱이라는 용어를 써요. 스레스홀드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네. 이제 문턱까지 올라간 이 문턱을 넘어서기 전까지는 물이 이렇게 차에 올라간다. 우리 제방을 생각해 보면 되죠. 네. 제방에 이제 큰 물이 집니다. 비가 많이 와서. 그럼 제방 올라가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겠죠. 네. 근데 제방을 아직 안 넘었기 때문에 넘어가진 않아요. 근데 어느 순간 제방을 넘어가면 수평이잖아요. 네. 그 다음부터는 물이 확 넘어가 버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만큼 물이 올라가는 쌓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음,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못 기다려주는 거죠. 그동안에 우리 이 비즈니스 활동에서 잘 안 보시면 이게 빨리빨리 이거 얘기하는 거. 그렇죠. 예, 한번 예. 그래서 이 해볼까요? 축적하는 데는 이 장인 정신이 진짜 필요하고 꾸준히 그 부분을 파고 들어가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 비즈니스의 대부분 환경은 이제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걸 낭비라고 일부 생각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이 경영 선택의 문제, 전략 선택의 문제이겠죠. 그래서 이거를 쌓아야 된다. 그래서 미래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설계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국내 이게 올라간 게 우리 삼성 반도체 같은 경우 이게 올라갔잖아요. 네. 이게 됐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업종들은 우리가 시장에서 이
학년 추종자 정도에서 그냥 뭐 시장에서 먹고 사는 정도에 이제 머물러져 있는 거죠. 근데 이 개념 설계를 통과한 그런 업종은 세계적인 어떤 경쟁력을 갖고, 그게 이제 우리 강소기업들 생각해 보시면 다 이 축적의 길을, 축적의 시간을 통과한 기업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라 보여져요.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ROI 개념에서 보면은 이게 잘 안 나올 수도 있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선택이 쉽지 않았던 이제 그런 부분인데, 이제 그런 해야 되는 시기가 된 거 아닌가.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 축적이라는 단어를 이정동 교수가 제시한 부분은 상당히 의미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건축 설계 능력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오늘 처음 알았네요. 근데 이건 비단 그러니까 건축 설계 영역뿐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전 그렇죠. 산업 전반에서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성과라든가 퍼포먼스 위주의 어떤, 그러니까 과정 평가보다는 결과 평가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아웃풋을 만들어내느냐에 집중하는 한국적인 부분을 좀 건드리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죠. 일본은 굉장히, 근데 어떻게 보면 일본도 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관료주의의 폐해라고, 왜 그 지진 일어났을 때 그렇죠. 뭐 준비하고 어떻게 회의하고 그것만 하루 종일 하니까 전망장관이 왔으면 야, 다 비켜, 우리가 할게, 이래 관료주의 폐해가 나오는데, 사실 장인정 신이 일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뭐 굉장히 특별한 어떤 색깔일 수 있지만, 반대로 우리나라는 장인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빨리 벤치마킹하고 빨리빨리 치고 나갈 수 있었던 부분에선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물론 축적이고 이제 내공이나 이런 부분 그렇죠. 가능한데 약간 그래도 장단점이 분명히 좀 있지 않을까. 전 장인 정신에 대해서는 약간 물음표가 그렇죠. 좀 네네. 그래서 이제 이거 관계없이 이제 우리 전략적 선택의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패스트 세컨드 전략 이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재빠른 이등 전략. 그리고 한국이 그동안 여러 이제 한국의 기업들이 그 글로벌 시장에서 우위에 올라갔던 뭐 전략을 어떤 게 있냐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그 재빠른 이등 전략. 그래서 거의 전 업종에서 재빠른 이등 전략으로 사실은 그 시장을 장악을 했는데, 재빠른 2등에서 머물러서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재빠른 2등을 한 다음, 그 다음 재빠른 1등을 올라가야 되거든요. 이 올라가지 못하면 우리 아까 삼성전자의 반도체 같은 경우가 재빠른 2등 전략이었죠. 그리고 재빠른 1등 전략으로 치고 나가서 그게 쌓이니까 지금 세계 탑의 어떤 그 성과를 내고 있는 거죠. 언제든지 또 누군가가 사실 치고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내부에서의 어떤 경쟁은 오히려 2등일 때 그 1등을 따라가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거죠. 아니, 갑자기 구 박사님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 오늘 SK 이노베이션하고 LG화학이 완전히 막 곤두박질 쳤거든요, 주가. 그 부분이 이제 뭐 서로 싸우는 것 때문에 배터리 서로 싸우는 것도 있고, 오늘 기사를 보니까 폭스바겐인가요? 거기서 뭔가 문제에서 두 기업을 다 이렇게 배제하겠다, 뭐 이런 식의 정확한 기사 내용은 기억이 안 나요. 그것 때문에 이제 주가가 좀 폭락을 했어요. 배터리 관련돼서 우리가 1, 2, 3위를 하고 있잖아요. LG와 뭐 SDI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좀 너무 이렇게 좀 이게 지금 내부 싸움을 할 때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씀한 2등, 3등, 4등들이 막 따라붙어서 그들이 오히려 패스트 세컨 전략 해가지고 바로 그냥 1등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 배터리 지금 뭐 전쟁이잖아요. 뭐 자율주행차도 있지만 전기자동차도 그렇고, 뭐 이 배터리 관련된 부분이 근데 테슬라가 만약에 안 써 이래 버리면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테슬라도 그냥 배터리 자기네가 만들 것 같은데, 제 느낌에는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뭐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거라고도 보여지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은 특히 이게 세계 탑 영역에 올라가는 기업들은 뭐 국내 기업이다, 뭐 해외 기업이다, 이 논의 자체가 저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업 자체가 이제 글로벌 탑이 되는 상황에 올라가면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죠. 그래서 스스로와의 싸움,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스스로와의 싸움에서 이제 이겨야 되고, 또 이때 이제 아까 전략가 이런 이야기와 연동을 시켜보면은
미래 먹거리가 될 만한 시장이 뭐가 있는지 네. 이제 이런 부분이 그, 어, 좀 앞서야 되는 거 아닌가. 조금 다른 예인데요. 네. 제가 2012년 정도에 네. 어떤 기업 심사를 간 적이 있습니다. 네. 이 자동차 관련 업종에서 뭐 국내 대표적인 자동차 기업의 1차 벤더, 뭐 이 기업도 사실 매출은 조 단위의 매출을 나오는 기업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게 이제 하네스라고 기존 우리 원동기가 돌아가는 이 자동차의 전기선을 대선하는 이게 이제 하네스라고 자동차에서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전문 업종이에요. 그걸 갖고 이게 사실 인가공업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중국에서 주로 이제 해서 국내 와서 마무리해서 이제 납품하는 이제 이런 이제 구조인데, 예, 이런 구조인데 그분들이 어떤 전시회에 초청장을 주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 서울 모터쇼 이야기입니다. 네네. 그분들도 전시회 나가고 네. 또 그분들의 모회사 이제 뭐 계열사는 아니지만 이제 그쪽에서는 모회사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납품하는 이제 모회사에서도 이제 출품이 됐고 여러 이제 뭐 글로벌 기업들도 다 이제 그 모터쇼에 와 있는데 그때 이제 메인 타이틀이 전시회의 메인 타이틀이 친환경 자동차였어요. 그리고 옆에는 전기 자동차, 예를 들면 도요타 같은 경우는 프리우스 같은 이런 차를 이제 그 하이브리드와 전기 전용 이렇게 이제 내놓으면서 그때는 이제 컨셉하죠. 그리고 이거를 반틈 잘라가지고 전기가 어떻게 이제 들는지 이런 거 보여주는, 그렇게 사람들이 근데 신기해서 이제 보고 있는데, 이제 이 1차 밴더 업체는 저 기퉁이 부품 회사니까 저 기퉁이에 아무도 사람들이 오지 않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네네. 전기차가 되면은 전기차 자체가 우리 스마트폰의 배선이 전기줄이 없잖아요. 네네네. 자동차에도 전기줄이 없잖아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지금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이 컨셉도 제시되고 고민이 높아지고 있고 연구도 하고 하는데, 한쪽은 하네스에 뭐 그래서 이 전략도 그다음 사업 방향 이런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뭐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는 사장님이 모회사 출신이고요. 우리 회장님이 저쪽 회장님과 아주 친분이 높기 때문에 뭐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뭐 걱정 안 하고 있죠.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그 원동기 자동차가 점유율이 아직도 높으니까. 근데 전략이라는 거 있잖아요. 미래의 먹거리. 그럼 그 당시에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면은 그때 이미 LG화학 같은 데서는 이런 하네스를 이제 그 고압 전기를 어떻게 이제 보내는 이런 부분 이미 연구를 했고 제품이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시장을 보는 관점, 그러니까 또 어떤 그 미래의 어떤 시장 예측 가능 이런 게 전형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전략적이고 그다음 그 예측과 관련되고 또 근데 개념 설계가 성립이 되려면 그런 게 쌓여야 미래에 대한 판단에 쓰면은 연구를 해서 이제 도달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렇지 않는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에 도달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런 도달이 되는 기업들은 이제 글로벌 경쟁을 하는 이제 그런 기업들이니까 패스트 세컨드 전략으로는 절대로 미래 성장이 안 되는 상황이 될 거라고 보여져요. 그렇군요. 야, 지금도 근데 그 업체는 잘 되고 있나요? 뭐 현재까지 잘 되겠네요. 그 현재까지는 잘 되고 있겠죠. 물론 이제 그 사이에 본인들도 이제 그 시장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새로운 뭔가를 찾겠죠. 근데 좀 더 앞서서 스스로 좀 찾을 수 있는 기회들이 그래야 앞서가는 기업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은 우리 카메라에 카메라가 아니죠. 스마트폰에 카메라가 들어와서 지금 이게 일반적인 이제 그 디지털 카메라 뭐 DSLR이라든지 미러리스라든지 이런 걸 다 제끼고 스마트폰 카메라가 세계 최고의 지금 카메라 시장을 장악했잖아요. 네. 그거를 미리 안 기업들은 카메라 모듈을 일찍 개발해서 카메라 장착했죠. 네. 근데 그렇지 않는 기업들은 시장에서 도태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래에 이 스마트폰이 대세가 될 거라는 것을 점치고 거기에 필요로 하는 결국 이제 소형화, 고화질 이런 쪽으로 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게 이제 개념 설계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그런 거에 대한 앞선 어떤 고민이 필요한 거 아닌가 싶어요. 이거 얘기가 좀 너무 이렇게 다른 쪽으로 잠깐 빠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야, 진짜 이 비대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제 엄청난 변화들이 저희 강의 시장에도 이렇게 엄청난 영향을 끼쳤잖아요. 뭐 비대면으로 뭐 당연히 구 박사님도 그렇게 하고 네, 계시겠지만 비대면과 대면의 전 차이성을 너무 많이 느꼈던 게 최근에 이제 대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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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를 이제 오랜만에 진짜 나가 보니까 네, 너무 이게 면대면이 주는 이게 소위 네, 말하면 어떤 IT 채널이나 어떤 뭐 음, 음, 사이버상으로서의 이 교감하고 음, 현장에서의 교감하고 이게 비교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 외부적인 외생변이죠. 어떻게 보면 음. 코로나 이 바이러스 어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또 계속 고착화될 것 같은데 야 강의 시장도 엄청나게 그러면 변화가 있지 않을까요? 이 어찌 보면 직접 지금 이제 현재 몸담고 계시고 저도 마찬가지고 네. 어떻게 보세요? 이게 완벽하게 다 없어질 저도 많이 바뀔 거라고 봐요. 지금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저는 이제 비대면이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아, 네네.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비대면이 아니라 화상대면이라고 그렇죠. 저는 생각하기 화상대면. 때문에, 그래서 이 비대면 강의를 저는 화상 강의라고 그래요. 아, 그리고 여기 하나 더 붙이면은 이제 실시간 화상 강의 이렇게 되는 네, 거죠. 실시간. 실시간 화상 강의. 그러니까 화상으로 하는 것 중에 우리 온라인 강의는 과거의 인강 같은 느낌은 네, 네. 그러니까 동영상을 촬영해서 그냥 틀어주는 거니까 이거는 그 인터랙션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같이 이제 실시간으로 이 화상으로 지금 대면하고 음, 하는 부분은 상호 이제 인터랙션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그 실제감 이쪽 영역에서는 전문 용어로 실제감이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서로가 다 실제감 있는 거예요. 강사는 네네. 강사가 지금 실제감 있고 네, 수강생은 수강생 나름의 실제감 있는 네. 그래서 이 그 IT 그러니까 디바이스에 익숙해지는 것은 조금만 연습하면 돼요. 음, 모두가 그죠? 뭐 그렇죠. 디바이스. 나이 60이 됐든 50이 됐든 또 뭐 10대가 됐든 20대가 됐든 간에 네, 네. 조금만 연습하면은 디바이스 사용 방법은 익숙해질 거고 그 다음은 지금 우리가 이제 이 디지털 디바이스에 익숙해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컨텐츠의 문제이잖아요. 그렇겠죠. 예. 그리고 이건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상호 교감과 이제 전달 이런 게 문제인데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은 과거 우리가 집합 교육에서 달성하지 못했던 집합 교육은 집합 교육 나름의 이제 장점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이 실시간 화상 강의의 장점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제 일부는 지금 같은 이런 방법으로 지금 이와 같은 거에 어떤 장점이 있는 부분은 계속 이제 유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아,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고 이게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네, 기존에 뭐 이렇게 약간 좀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네, 네, 예, 진짜 중요한 얘기 해주신 것 같아요. 디바이스의 문제가 아니라 컨텐츠의 문제인데 네, 어느 네, 순간 너무 디바이스, 디지털, 나 이런 거에 너무 네, 네,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 너무 재밌네요. 제가 음. 진짜 우리 구 박사님의 한 편의 강의를 듣는 듯해서 너무 좋습니다. 이게 그대로 이렇게 어, 전달이 됐으면 좋겠는데 네. 영상이나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너무 짧은 것들을 너무 요구하는 것 아, 같아요. 네, 진짜 너무 그래서 어쨌든 이 영상으로 인해서 혹시나 이제 누군가가 뭐 이런 걸 보고 독서 경영 이런 걸 하고 싶다고 하면은 뭐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실시간 화상으로 하든 혹은 이제 집합으로 하든 책을 읽고 또 네, 같이 토론도 하고 또 네, 내용에 대해서 일단 전문가라고 일단 가정하고 네, 이제 네. 전문가 시각에서 좀 이런저런 이제 사례와 내용을 뭐 곁들여서 좀 이제 어떤 통찰이 될 수 있는 그런 걸 전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음, 그동안 이제 우리 독서 경영에 조금 부정적인 면이 사실 좀 있습니다. 네, 대부분은 이제 독서 경영을 하면은 회사마다 책 한 권씩 네, 강제로. 정하고, 경우 때는 강제로 책을 이제 사서 구매해서 단체로 이제 전달해주고 독후감을 써라. 음, 그러니까 이 독후감 쓰는 게 이제 스트레스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죠. 쓰는 거가 익숙하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스트레스. 독후감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음, 네, 중요한 것은 독후감을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책에서 본인이 뭘 받고 뭘 느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완독에 대한 고민도 사실 있는데 완독 안 해도 관계없거든요. 맞아요. 네, 동의 네. 가능합니다. 이 책 만약에 500페이지인데 500페이지 중에 단 한 줄만 내가 뭔가 와우 하는 느낌이 든다면은 이 책 해봤자 뭐 2만 뭐 몇천 원 정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음, 근데 이 책 한 권 2만 이게 저도 가격이 2만 5천 원. 그래서 네, 2만 5천 원 주고 샀는데 이거 다 못 읽어서 내가 아깝다 이렇게 생각 많이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생각해 보시면은 음,
커피 5잔 정도 하면 되잖아요. 네, 일주일 커피 안 마시면 책 한 권이 나오는 거죠. 네, 근데 맞습니다. 커피 5잔 마시면서 수다 떠는데 보냈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영원히 자산으로 남는 네, 거니까, 네, 네, 그렇게 생각하면 이 안에는 엄청난 사실 지혜의 보고인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이 독서 경영을 이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조금 필요해요. 그래서 강제로 막 읽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스스로 좀 읽고 싶은 욕망이 생기도록 좀 가이드가 좀 필요 이제 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필요하겠죠. 책을 읽고 혹은 안 읽고 강사가 와서 책에 대해서 1시간 설명만 한다. 음, 그러면 얻는 거는 아마 반감이 될 거예요. 음, 공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냥 책 없이 그냥 강의하는 거와 다를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음,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보통 우리 단행본 서적이 한 250페이지 정도쯤이라고 한다면은 이것을 만약 강의로 1시간 60분짜리로 강사가 정리해서 한다면은 그 중에 뭐 몇 페이지 정도는 요약해서 설명이 되겠죠. 근데 그 전체 어떤 줄거리 내용을 다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네,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네, 그럼 이제 강사가 강의하는 것 외에 본인이 읽으면서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궁금해 뭐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자기 나름으로 읽으면서 사고의 폭이 이제 넓어지는 이게 중요한 거죠. 음, 그렇게 해서 자기 나름으로 생각했는 건데 음, 이제 독서 경영의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세미나 같은 게 열려서 같이 참여해서 보니 강사는 또 저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 내가 생각했던 거가 좀 다르네?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또 경우에 따른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 그것도 중요하죠. 네,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같은 동료가 그렇죠. 이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궁금했던 것도 질문할 수도 있고 뭐 이게 강사가 100%다 설명할 수는 없겠죠. 저자가 아닌 이상 그죠. 근데 강사는 또 강 나름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뭐 저자 직강이라면은 또 뭐 그 나름으로 이야기가 또 다른 이야기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 책을 읽는다는 게 중요하고 첫째 그 읽은 내용을 같이 토론해 본다는 것은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독서 경영을 한다면은 이 두 가지의 같이 겸해지는 방법론을 도입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수요는 지금 이제 우리 사회에 상당히 많이 이 독서 관련되는 그 강연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 석 달에 혹은 넉 달에 월 1권 한 권씩 읽고 같이 모여서 뭐 토론도 하고 또 네트워킹도 하고 이런 모임이 있는 게 상당히 잘 되고 있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생각해 보면은 기본적으로는 수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맞아요. 우리 HR 쪽에 있는 분들이 사내에 이게 다 자기 돈 주고 어디 가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사내에서 하면은 뭐 여러 가지로 이제 편리성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HR 쪽에 있는 분들이 독서 경영을 그냥 시스템으로 운영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냥 형식적인 어떤 그런 걸 하지 말고 진짜 의미가 있는 방법으로 좀 고민해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도 같이 해보게 됩니다. 말씀 나온 김에 독서 경영이나 이런 관련돼서 뭐 한번 시작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저라면 참여할 것 같은데요. 어, 음, 이제 그 마케팅 한 사람이 자기 마케팅 가장 잘 못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떤 맥락인지 알 것 같습니다.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작년에 물론 이제 코로나19가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 전년도부터 사실 작년에 이와 같은 거를 이제 그래서 제가 붙인 이름이 아, 음, 독서 강독인가 이런 이름을 붙였을 거예요. 독서 강, 강독. 조금 강도. 이제 예, 강의도 하고 독서도 하는 뭐 아, 이렇게 이제 비즈니스 강독. 예. 비즈니스 강. 비즈니스 관련되는 서적을 이제 강독하는데 시즌별로 해서 시즌을 뭐 한 넉 달 정도에 한 2주나 3주 정도에 한 권씩 읽는다면은 한 5권 정도 이제 읽을 수 있으니까 그럼 이제 한 2, 3주에 한 번씩 만나서 책을 읽고 이제 읽었던 내용에 대해 소감도 이야기하고 또 이제 질문도 하고 또 제가 일부 이제 강의도 하고 그런 토론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제가 만들고 이제 뭐 산업교육기관에 이제 의뢰를 했고 그 산업교육기관에서 공개적으로 오픈을 했는데 인원이 충족이 안 돼서 어, 이제 개설을 못했었어요. 아, 아, 뭐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음, 이제 그 제 쪽에서 문제를 찾으면은 음, 너무 강하게 푸시한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2, 3주에 하나씩 그것도 그때 그 작년 초에 가장 핫 이슈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업의 비즈니스맨들이
디지털 전환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막막할 때 최고로 돌파를 해보자. 예. 그래서 모집 인원이 뭐 한 6명 정도만 되면 충분히 이제 의미가 있다. 이제 네. 그렇게 했는데 두 사람 정도만 아. 모집에 대해서 진행을 이제 못했었거든요. 부담을 많이 느꼈나 보네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잘 되는데 보면은 부담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가벼운 책들에 또 이렇게 네트워킹이 중심이고 저는 그러니까 네트워킹은 다음에 문제 생각하거든요. 중요한 네트워킹이 아니라 스스로 이 지식을 습득해서 이게 축적의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축적을 통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좀 슬기롭게 이제 다가가는. 근데 이러한 니즈를 갖는 사람들, 그것도 그때는 오프라인 개념으로 이제 설계를 해놨었기 때문에 아마 이게 코로나하고 막 연동이 되고 해서 이게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지금 같으면 사실 이제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어쨌든 좀 오픈을 못했기 때문에 실패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럼요. 어쨌든 그런 과정이 조금 있었습니다. 저는 의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그런 부분의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되게 많은데 저도 그 아까 어떤 한 과정 무슨 전문가 과정 하나 이렇게 하는데 되게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매주 어느 일정 요일마다 계속 저녁에 3시간씩 가야 되는데 그렇죠. 예. 이제 부담이 되는 부분들이 아마 지속적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는 의무감, 부담감 이런 부분이 그렇죠. 예. 약간 좀 소프트하게 갈 필요도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럴 것 같아요. 예, 약간 그 부담감을 줄이면서 눈높이를 좀 낮추고 하지만 아까 제일 중요한 아까 키워드 토론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아주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제가 차별화를 시키려고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차별화잖아요. 그래서 시중에 이제 이렇게 소프트한 독서 토론 과정들은 많이 있으니까 좀 하드한 이제 그 진짜 공부하고 싶은 사람 일단 뭐 서울권에서 많은 사람을 모아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독서 토론인 게 제가 볼 때는 한 6명에서 10명 정도 그 정도 해야 조금 이제 한두 명 빠져도 자연스럽게 이제 토론도 되고 또 이렇게 좀 멋쩍지도 않고 만약에 두 사람 앉아 있으면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조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랬는데 뭐 여러 가지 테마가 좀 잘못됐을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 아쉬움은 좀 남습니다. 한번 또 고민해 보시죠, 뭐. 그래서 어쨌든 같이 고민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아이디어가 생각나면 박사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너무 재미있는 시간인데 마무리 이 하면서 이 책 아까 2019년도에 어찌 보면 말씀 중간에 보니까 의미를 많이 두셨던 어떤 책인데 사실 굉장히 익숙하지만 익숙한 용어고 익숙한 개념이지만 사실 깊이 좀 들어가면 약간 좀 어려워하는, 그러니까 저같이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이거 리더십, 마케팅, 세일즈 이게 좀 걸쳐 있는 듯한 저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약간 디커플링에 대한 부분은 이해를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통찰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부분은 또 구 박사님 통해서 마무리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기존에 뭐 우리가 이제 경영 전략이라고 하면은 뭐 경쟁 전략에서 그다음 이제 그 파괴적 혁신 이 전략이 나왔고 그 파괴적 혁신을 파괴하는 게 이 디커플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제 같은 대학의 같은 교수로 어떻게 보면 선배 교수를 이제 디스하는 이제 그런 그런 것 같아요. 접근이에요. 물론 지금은 여기 이제 그 달레스 테이세이라라는 이분이 독립을 했어요. 이 디커플링을 자기가 이제 교수고 컨설팅하고 연구하면서 정립을 했으니 그걸 갖고 이제 컨설팅 회사를 차려서 지금은 이제 교수가 아니지만 어쨌든 그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 같이 있으면서 그 선배 교수가 30년 동안 이렇게 쌓아놓았던 거를 완전히 이제 반대라기보다는 좀 이제 공격하는 이제 그런 점. 전 이거 차별화 차원에서 마케팅적으로 상당히 괜찮다 생각해요. 근데 그 기존에와 좀 다른 건 여기 이제 그 예로 이런 걸 들거든요. 넷플릭스, 아마존, 에어비앤비 같은 이런 건데 이게 대부분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금 그 인터넷 기반의 비즈니스 구조의 기업들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플랫폼과 연동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과거의 이 파괴적 혁신과 은밀하게 뭐 구분을 이제 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제 이분이 이야기하는 거는 그 체인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밸류 체인이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이 밸류 체인의 어떤 한 부분에서 고객이 심각하게 문제를 갖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기존에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그 문제인식을 못하고 있을 때에 그거를
파괴한다는 거거든요. 그거를 내가 연결함으로써 결국 이제 연결해 주는 게 체인을 다시 이어주는 거죠. 그 부분에서 이 새로운 혁신이 나온다. 이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이제 디커플링 한 게 한 두 가지 크게 있는데, 저게 매장에서 이렇게 빌려 하던 그 블랙버스트 비즈니스를 온라인으로 이제 그 우편으로 보내준다. 그러니까 고객이 연체료에 대한 고민을 안고 있는 이게 불편하다 했는 거를 개선해 준 거잖아요. 연체료 내지 마라 이제 이 구독제 개념을 바꾼 거잖아요. 네. 그다음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그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2007년도 이때쯤 되는데 그때 인터넷 환경에서 오면 스트리밍이 잘 안 될 때예요. 근데 이미 앞서서 스트리밍을 하고 이때 나머지 기업들 생각하면 다 DVD로 이렇게 이제 사서 구매하던 시절에 고객들이 이거 왔다 갔다 하는 이게 이제 그 불편한 건데 네. 이거를 스트리밍으로 해결해줘. 이런 게 이제 디커플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아마존도 마찬가지고 에어비앤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부분에서 이 시장을 파괴하는, 그래서 이분 이제 진짜 시장을 파괴하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고객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기술을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아마존 하면 아마존이 갖고 있는 기술이 뭐가 있었을까요? 그죠? 이 94년도에 이 베조스가 인터넷을 개발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고객이 매장에 가서,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는 좀 다르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 이 먼 거리를 서점에 가서 책을 사야 되는 이런 불편을 인터넷이라는 것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구매하고 배송받는 이런 시스템이었으니까 그 부분을 해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고객의 불편을 찾아내는 거죠. 이제 그거를 찾아내는 게 이 디커플링. 그래서 사실 이 디커플링이나 저 오늘 이제 처음 이야기했던 린 스타트업이나 맥락으로 보면 같은 이야기예요. 그렇네요. 그리고 모든 게 사실은 마케팅적인 이슈들이에요. 네, 전략의 대부분은 사실은 마케팅 이슈가 들어가 있고 고객 이슈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모든 기업이 그 기존 비즈니스에서 뭔가 고객이 불편한 걸 찾아야 된다. 그 불편한 점을 해소해주는 뭔가를 고민하면 된다. 그리고 지금은 조금 이슈에서 조금 뭐 좀 멀어진 것 같은데 그 와비 파크라고 하는 이 안경 이제 미국에서 그 제공해주는 회사 같은 경우도 우리 안경점에 가서 안경을 구매하던 거를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게 만들어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안경을 누가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게 패션 제품인데 이거 어떻게 눈에 맞추고 뭐 맞출 수 있느냐? 근데 아무 문제 없이 해결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고객이 불편해하는 것을 아예 집으로 5개를 보내줘 버리잖아요. 그 중에서 골라라는 거. 이미 내가 고른 5개 중에 착용을 안 해보고 판단이 안 쓰니 집에서 5개 중에 착용해보고 하나를 남겨놓고 4개를 반품하게 하는 고객이 그 불편했던 그 부분을 해소해 주는 거거든요. 안경만큼 이리 고리타분한 비즈니스가 어디 있겠어요. 네, 맞아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파괴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었던 막 그런 이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이것은 영원한 이야기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비즈니스에서 그 고객 불편한 부분을 찾아내는 거, 그게 중요한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강의, 산업 강사로서 강의 시장에 오프라인에서만 출고했잖아요. 그러니까 1년, 만 1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죠. 그래서 그게 당연한 거로 생각했잖아요. 그리고 인강, 이거는 고등학생들이나 하는 거지. 그렇죠. 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중요한 것은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시스템을 우리가 안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누군가는 이 시스템을 이제 제시를 해주고, 그럼 우리 이용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 이용을 하는 부분에 앞선 사람들은 이미 시장을 거의 장악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대부분 뭘 하느냐 하면 기능적인, 지금 우리 이런 줌을 활용하는 기능적인 방법을 설명했던 분들이에요. 이제 우리 다 익숙해졌잖아요. 그분들 강의를 안 들어서 줌으로 지금 강의도 하고 하는데 아무 문제 없죠. 이제 그 시간 끝난 거죠. 이제 우리 컨텐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지금 시간이 온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그래서 이 디커플링은 영원히 존재하는 건데 누가 이 디커플러가 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야, 파괴적 혁신을 파괴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술이 아닌 고객이 시장을 기술이 아니라 고객이다. 기술이 아니라 고객이 시장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어쨌든 그런 아까 린 스타트업에서 거론하셨던 어떤
어떤 마켓이라고 하는 제품이 마켓을 형성했다면 지금은 고객의 관점에서 그렇죠. 고객에 의한 고객을 위한 뭐 네, 그런 어떤 패러다임으로 마케팅 네, 전반적인 네, 전략적인 부분을 접근해야 네, 된다 이렇게 네, 질 수 있겠네요. 야, 그러니까 이 디커플링은 완독은 안 했고 저도 이렇게 음, 좀 음, 부분도 이렇게 네, 하다가 네, 아, 네, 대충 네, 내용이 이런 내용이구나. 네, 네, 네. 아, 근데 지금 나와가지고 창업했군요. 그 교수들 나와가지고 창업하고. 어우, 그 박사님 시간이 좀 많이 이게 저희가 또 됐네요. 근데 어떻게 전체적으로 어떻게 네, 보면은 어떤 그 포인트들이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음, 중요한 키워드들이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말씀 네, 듣다 네, 보니까 네, 네, 뭐 어떤 혁신에 대한 전략에 대한 부분의 궁극적인 본질은 고객이다. 네, 네. 고객을 보느냐 못 보느냐 음,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한번 마무리 한번 해주시죠. 네, 우리. 네. 한 두 가지만 좀 이야기를 네.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책에 다룬 서적이 100권이기 때문에 뭐 100권을 다 읽는 것도 방법이고요. 네. 이 책을 뭐 다 읽어보는 것도 방법이고요. 근데 그, 그 독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 관심이 생겨야 되거든요. 그렇죠. 특히 이제 이 부분은 그, 그러니까 그냥 무슨 책을 읽어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 그냥 처음부터 그냥 뭐 꾸준히 그냥 읽으시면 돼요. 아, 네. 이런 책도 있구나. 그러다가, 아, 이런 책은 진짜, 전체를 한번 보고 싶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은 그때 이제 그 원본 책, 사서 음, 읽어보시는 것도 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네. 들어요. 디커플링 읽어보니까, 디커플링 저런 내용이 있는데, 저 우리 비즈니스 좀 뭔가 좀 제대로 한번 해보면 좋겠다. 하면은 그때 이제 디커플링 책을 사면은 여기에 이제 일부 그 이 프로세스도 있고 뭐 로직도 있고 뭐 방법도 들어가 있고 그러면 이제 이걸 우리 비즈니스에 어떻게 응용할지 이런 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 책만으로는 분명히 이 한계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음, 근데 내가 무슨 책을 읽어야 될지 잘 모를 때는 이런 류의 책을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여기에는 어쨌든 일곱 사람의 그러니까 한 권에 대한 서평은 한 사람이 이제 했지만 음, 어쨌든 일곱 사람이 각각의 어떤 전문 영역을 갖고 어떤 100권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서로 저희들이 이렇게 한 번씩 다 이렇게 그 서로 리뷰를 했기 때문에 그, 그 전문가 일곱 명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어떤 통찰 이런 거다라는 이제 관점에서 접근하시면은 뭐 유의미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둘째는 이 책 앞부분에 이제 경제 경영서 이런 습관이라고 일곱 사람이 각자의 습관을 여기에 그 적어놨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 일곱 사람 나름에서도 경영 경제 서적 이런 습관이 다 다릅니다. 네. 네. 그래서 각자 자기 습관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여기에 있는 일곱 사람은 책을 기본적으로 좀 많이 읽고 또 그 제대로 어떤 이제 책을 통해서 또 다른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책이 소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책에 익숙한 사람들, 이제 다 한두 권 이상은 다 책을 냈던 사람들이고 그렇죠. 하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이 각각 읽는 습관이 다 다르니 나는 내 나름의 습관도 필요한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한번 그래서 일곱 사람 중에 저런 거는 나도 좀 뭐 해보면 좋겠다. 뭐 그거 채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한두 개 예를 든다면 우리 이제 김민주 저자분은 책을 읽으면 파워포인트 한 페이지 정리한다 이런 게 있어요. 아, 그러니까 핵심만 요약하는 거죠. 그럼 음, 그렇게 일단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이제 이런 거 있고 저는 뭐 제가 했던 것 딱 두 개만 이야기를 드리면은 하나는 어 이제 그 기록을 하는 거. 저는 그래서 이게 이 책에서는 그 에버노트에 저는 기록한다 이제 했었는데 아, 요즘은 이제 에버노트가 그 노션이라고 하는 거 같이 써요. 네. 그래서 어딘가의 디지털 형태로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인용 문구 같은 거를 기록을 해놔야 음, 내가 다음에 인용하려고 할 때 쉽게 그 페이지를 찾을 수가 있는 꼬리표 같은 역할이 되죠. 이제 그런 거. 저는 이제 가방에 보통 두 권의 책을 항상 갖고 다닙니다. 오, 네. 이유가 간단해요. 어, 시간이 이제 예를 들면 지하철을 타고 30분을 간다. 그러면 그, 조금 그래도 조금 이제 좀 깊이가 있는, 좀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책을 꺼내 읽고, 근데 시간이 지금 주어 시간 한 5분 정도밖에 없다. 그러면 가벼운 책.
그냥 앞뒤 연결 안 돼도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생각이 가벼운 책. 있어도. 예. 그래서 지하철 타는데 5분 뒤에 내려야 된다. 그러면은 뭐 아, 그냥 가볍게 읽을 수 한두 페이지 정도 이렇게 이제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좀 편하게 꺼낼 수 있는 거. 그래서 한 권을 독파하고 또 다른 한 권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여러 권이 지금 동시에 있고 있는데 그 상황에 맞춰서 이런 거 읽었다가 저런 거 읽었다가 뭐 이런 이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여기에 각각 7사람이 이 독서하는 습관들이 있으니까 대부분 한 5개 정도씩 넣어놨어요. 아, 상당히 많잖아요. 그죠? 한 50개 정도의 방법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아, 참고로 이제 그 습관도 한번 자기한테 맞는 거 좀 더 개발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예, 제 이야기에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제가 또 검색해보니까, 뭐, 공저 이 부분 전에 18년도인가 19년도에도 출간이 있지 않으셨어요? 그때, 예, 마케터 마케팅을 말하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 책으로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을 잠깐 했었거든요. 이제, 네, 사실 공저라는 부분은 뭐 장점도 있고 단점인데, 뭐 장점도 좋은 면이 있지만 단점이 뭔가 네, 이게 각자의 컨셉이나 네, 철학이나 네, 이 시선들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네, 이게 저도 개인적으로 해서 공조를 그닥 좋아하진 않거든요, 네, 제가.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뭐 아닌가 그건 뭐 개인적인 부분인데 나중에는 기회가 되면 그 부분을 한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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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시간이 지났긴 했지만 네, 네, 가장 근래에 또 출간하신 네, 책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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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 부분으로 해서 오늘 음, 못다 하신 얘기를 이렇게 음, 주시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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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무튼 구 박사 오늘 너무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그 아까 독서공영 잘 추진해 보시면 저도 꼭 참여할 수 있도록 네, 하고 네, 예, 조만간 또 기회가 돼서 한번 네, 얼굴 또 뵙고 말씀 네,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예,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예, 네, 오늘 즐거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